오늘도 어제처럼 다운받은 거 열어서 시작해 볼게요. 위치는 다운로드로 하기로 했었죠. 폴더에서 다운로드 쪽으로 가시면 어제 받은 2022 커마 리그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론입니다. 이론에서 계산 작업으로 갈게요. 네. 그 폴더 아무거나 들어보실게요. 이런 거. 빼놓으셨네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네, 맞아요. 여기서 이론 계산 작업 찾으셨어요? 폴더 아무거나 들어보실게요. 좀 다운이고 어제 봤던 게 독사사고 이걸 그려보시면 이론 어제 논리함수 해봤는데요. 책은 논리함수 첫 번째 문제가 117쪽에 있었고, 네. 여기 644고 여기 안에 있어요. 네, 여기 안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6440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가서 이론에서 계산 작업으로 가신 다음에 어제 한 문제 풀어봤거든요. 그러면 if 구조부터 다시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논리함수라고 하면 논리함수는 그 함수를 쓴다는 것 자체가 컴퓨터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논리함수는 그 중에 닫힌 질문이었어요. 닫힌 질문은 상대방이 대답을 네, 아니오로 하게끔 유도하는 질문이죠. 그러면 그때 대답이 두 개밖에 없고요. 그럼 그때 보통 네라고 하면 네 조건에 충족된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건을 찾을 수 있다. 이 정도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if 함수를 썼잖아요. 근데 if는 패턴 두 개 있다 그랬죠. A, B 패턴. 일 때는 if를 써서 이 안에 닫힌 질문을 넣죠. 그럼 닫힌 질문은 대답이 true, false일 거기 때문에 true에 대한 대답을 정해놓고 false에 대한 대답을 정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인수가 3개로 마무리되죠. 그리고 여기서 어제 풀었던 거는 ABC 패턴이었는데 답이 3개인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이면 if는 답을 2개밖에 못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장을 해줬어야 돼요. 닫힌 질문 T, F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F,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답을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다 질문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여기다 질문을 넣어버리면 답은 하나가 사라지지만 if를 넣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닫힌 질문을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넣으면 답이 3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구조였습니다. 잠깐 단축키 계속 바꿔놔가지고. 네, 그럼 이때 T, F, A, B 패턴은 답이 A, B 이렇게 2개. A, B, C 패턴은 3개니까 T 첫 번째 if에서 T가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if에서 T가 두 번째 답, F가 세 번째 답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답이 4개 정도까지 나온 적도 있거든요. if를 써서 답을 4개를 구해라 하면 A, B, C, D 패턴이 되면 여기서는 그 A, B, C 패턴에서 마지막 F 있잖아요. 요걸 if로 바꾸면 되겠죠 또. 네,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A, B, C, D 패턴까지 정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A, B와 A, B, C의 차이만 알면 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막구를 잡았고요. 그래서 어제 1번 했던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표 1번 이익금액인데 여기다가 한번 이거 아니지
밑에 어제 했었죠. 논리함수 가서 이 화면의 왼쪽 밑에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에서 오른쪽을 계속 누르셔서 논리 1 시트가 나올 때까지 넘겨서 논리 2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표 1번에다가 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그 루틴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준비요? 네. 이때는 지금 2, 3 여기 없네. 비고라고 쓰시고 맞아요 이거 화살표는 그 누르면 전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비고 쓰는 수밖에 어차피 밑에만 쳐도 되니까 여기에서 상관없어요. 안 하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 다 타는 게 중요하니까 레이아웃 괜찮아요. 그러면 이 3셀에다가 답을 찾아보는데 그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지금은 우리가 if를 하기로 작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면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럼 문제를 보고 1번을 딱 봤는데 if 함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1번 문제는 지금 3개 중에 알맞은 걸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좀 시험 스타일도 좀 알아야 되죠. 이것도 한번 보면 여기서 예를 들면 지금 이 느낌이 A, B, C 중 알맞은 함수 사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말이 나오면 함수 3개를 지금 나열을 한 거잖아요. 이 중에 답이 몇 개일지 몰라요. 셋 다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맞은 함수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반드시 한 개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한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어제 1번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이 상황에는 딱 if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if 하나만 답이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입니다. 무조건 한 개인 건 아니다. 근데 커말 2급은 주로 한 개인 건 맞아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느낌도 있죠. A, B, C 함수 사용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A, B, C 다 써야 됩니다. 안 쓰면 틀립니다. 그리고 D를 써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거든요. 그럼 1번은 셋 중에 알맞은 함수니까 if 하나가 답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if를 써야 된다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1번은 난이도가 좀 높긴 한 건데 지금은 처음이라 그런데 함수 좀 몇 번 좀 다른 범위까지 배우다 보면 if인 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럼 if인 거를 말해줬다고 전제하고 if를 써야 되죠. 그럼 답이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1번 문제는 답이 3개죠. 휴가 독촉, 휴가 권장, 공대. 그럼 답이 3개니까 A, B, C 패턴인 거예요. 그럼 요걸 먼저 써놓으면 되지. 그리고 지금은 제가 닫힌 질문이라고 썼는데 이건 조건이랑 같은 뜻으로 쓸게요. 이제 글자가 기니까.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옮겨서 쓰는 거죠.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2, 3셀에다가 여기다가 if를 먼저 한번 쓰고 조건 콤마 tx 이런 식으로 왁구를 먼저 잡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답을 맞힐 수 있어요. 왜냐면 함수 할 때 함수를 어려워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잖아요. 왼쪽부터 쓰고 있어요. 왼쪽부터. 그러니까 답을 아예 왼쪽부터 쫙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림 그릴 때 밑그림 안 그리고 그냥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밑그림부터 그리는 거예요. 근데 답이 이렇게 하면 2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f를 2% 바꿔야겠다. 여기 가야겠죠. 자, 이렇게 왁구를 먼저 잡습니다.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왜냐면 이거를 사진 보여주면서 따라해라 하면 왼쪽부터 따라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f를 썼어. if를 씁니다. 함수는 괄호가 무조건 세트로 따라 붙는다 했잖아요. 뭐 이렇게 먼저 한번 해놓고 들어가요. 그리고 인수가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개가 있죠. 근데 그 3개가 조건, 그 조건의 true에 대한 대답, false에 대한 대답 3개. 이건 답이 2개일 때 끝나는 거고요. 근데 답이 3개잖아요. 그럼 이걸로 안 되니까 f를 if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if로 바꿨죠? 또 if는 괄호가 필요해요. 또 들어가. 조건 p f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왼쪽부터 쓰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채운다 이 말이지. 그러면 답이 3개잖아요. TTF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T가 휴가 독촉이에요. 그럼 첫 번째 T를 휴가 독촉으로 바뀌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T 휴가 권장이죠. 큰 따옴표 같이 쓰셔야 돼요. 컴퓨터가 한글 모르니까. 첫 번째 T가 휴가 독촉, 두 번째 T가 휴가 권장입니다. 그 다음에 F 마지막 답인데 세 번째 답은 공백이죠. 공백은 큰 따옴표 2개. 그래서 답을 미리 적어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조건밖에 없거든요. 요거 두 개 채우면 정답입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채워볼게요.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if 함수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은 닫힌 질문이고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예, 아니요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했는데 네, 아니요가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검열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럼 여기서 휴가 독촉을 만드는 질문이 문제 첫 번째 줄에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일수가 8일 이상이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대로 쓰는 겁니다. 조건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 잡고 총 휴가일수 빼기 사용일수 총 휴가일수 빼기 사용일수 여기까지만 적으면 이건 열린 질문이죠. 며칠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총 휴가일수 빼기 사용일수가 8일 이상인지 물어보고 싶죠. 크다, 같다, 8 이렇게 가야 닫힌 질문입니다.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앞쪽 이 파란 색깔 박스만 쓰면 이게 열린 질문입니다. 왜냐면 숫자가 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다가 8 이상이냐고 물어보면 이게 닫힌 질문이 되고 휴가가 며칠 남았든 대답은 네, 아니요 밖에 안 나옵니다. 8일 이상이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예, 아니요로 쪼아놓고 예면 휴가 독촉, 아니요라고 하면 질문을 한 번 더 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8일 이상이면 휴가 독촉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럼 아닌 경우엔 질문을 한 번 더 해서 두 개로 또 나누죠. 그 조건이 또 뭐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8일 미만이라는 소리예요. 8일 이상이 아니니까 일로 넘어갔잖아요. 이때 이 조건은 한 번 더 쓸 겁니다. 총 휴가일수 사용일수 이번엔 4일 이상이라고 써야겠네요.
이 논리는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첫 번째 if에서 8일 이상이면 휴가 독촉으로 보내버렸잖아요. 아닌 경우에 두 번째 if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if에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8일 미만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8일 미만은 따로 물어볼 이유가 없다. 그럼 이미 8일 미만인 애들이니까 4일 이상이냐고만 물어보면 4일 이상 8일 미만이냐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답이 끝이지. 그러면 글자로 써놨으니까 검토가 가능하죠? 왜냐면 이거 잘못 쓰면 순서 바꾸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고 문제랑 딱 확인하고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 뺀 거 맞다. 이것까지 확인하면 더블 클릭해서 총 휴가일수 2일이죠.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막 처음부터 하고 있으면 검토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글자 써놓고 마지막에 쓱 바꾸면 되지.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어제 절대참조 개념 설명드렸죠. 우리가 2, 3에다가 답을 내릴 건데 그 기준이 사용일수였고 같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사용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총 휴가일수는 다 똑같았거든요. 얘는 움직이면 안 됐다. F4번으로 고정을 시켜버렸죠. 절대참조 해가지고. 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1셀을 클릭하고 바로 F4를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클릭하고 바로 F4. 이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클릭하고 굳이 막 블록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클릭하고 F4. 그리고 어제 질문 한 분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하고 그냥 16을 써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답이 되느냐 했는데 정답이 됩니다. 이유는 쓰라는 함수를 썼고 논리가 틀리지 않기 때문이죠. 16을 써도 절대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절대창조를 강조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절대창조를 하긴 할게요.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용일수는 D3으로 가야 되고 얘는 통제를 하면 안 되죠. 땡기면 같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참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원칙상으로는 정확히 말하자면 알 필요는 없는데 이 3셀을 아래로 땡기고 그다음에 D3셀도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D에 달러가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생긴 겁니다. 원래 그렇게 했잖아요. 막대기를 꽂아놔야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해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건 제가 아예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 휴가일수 한 번 더 해주시고 사용일수도 그냥 바꾸면 되죠. 바꾸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밑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네,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은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는 if랑 or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and나 or가 들어가면 독해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and or 함수가 나오면 요거 문제를 독해를 해야 됩니다. 독해. 이런 걸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럼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지금 논리함수 자체가 닫힌 질문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닫힌 질문을 우리가 한 개를 할 수도 있지만 두 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 커마 리그 필기 합격하신 분 물어보면 닫힌 질문이죠. 합격했냐? 뭐 네, 아니요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혹시 커마 리그 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커마 리그 필기 합격했냐? 커마 리그 공부도 하고 싶냐? 두 개 물어봤죠? 근데 그걸 둘 다 충족했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지 그렇게 이제 옵션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닫힌 질문이 두 개 이상이면 and or를 골라야 되는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질문이 두 개 이상이면 and or가 나오는 거지. 반드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럼 아까 풀었던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 1번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이 총괄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것이 8일 미만 4일 이상이다. 이게 8일 미만 4일 이상이다. 그러면 이때 8일 미만 4일 이상 이게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건 두 개예요. 8일 미만이냐 4일 이상이냐 두 개 물어본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했냐 이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개고 엔드인 거지. 두 개고 엔드인데 8일 미만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정황상. 그래서 얘를 함수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엔드 함수를 쓰고 8일 미만, 4일 이상 바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8일 미만, 4일 이상 이게 각각 닫힌 질문이에요. 각각 닫힌 질문이어야만 해요. 그럼 8일 미만이냐? 네, 아니요. 4일 이상이냐? 네, 아니요. 이렇게 끝나죠? 근데 그 두 개 질문을 던져놓고 이 엔드는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을 하는 거냐면 내가 방금 한 질문 두 개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둘 다 네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8일 미만이니 4일 이상이니 둘 다 질문 던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 그 두 개 다 네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네라고 해야만 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는 네 하고 하나는 아니요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너 둘 다 네라고 했어? 아니요? 이러겠죠. 그런 느낌이란 거지. 근데 여기 만약에 오어가 들어가면 둘 중에 한 개만 네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럼 오어는 너 둘 중에 하나라도 네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닫힌 질문이 두 개 이상이면 반드시 엔드나 오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문제를 이제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1차, 2차, 3차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너 1, 2, 3차 점수 중에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냐.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라도 뭐뭐 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지금 여기가 중요한데요. 하나라도. 이제 표를 보면 표 2번이죠. 그러면 응시 코드가 9개가 있는 거 보니까 9명이 응시를 한 것 같아요. 한 명마다 1, 2, 3차 시험을 다 본 것 같습니다. 이때 이거에 대해서 너 셋 중에 하나라도 80 이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죠. 사람은 생각을 하니까. 근데 컴퓨터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1차 점수가 80 이상이냐, 2차 점수가 80 이상이냐, 3차 점수가 80 이상이냐. 3개도 질문? 3개 하면 각각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라도 네라고 했니? 5원입니다. 한 개라도. 이 질문이나 저 질문이나 셋 중에 너 하나라도 했냐. 그래서 함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거는 기준이 80 이상으로 다 똑같잖아요. 그래도 1차, 2차, 3차에 한 번씩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질문이 3개인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생긴 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합격. 그러니까 되게 합격이 프리한 거죠. 한 개만 80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시
공식을 만들어 볼 건데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1차가 80 이상이냐 닫힌 질문이죠. 2차가 80 이상이냐 닫힌 질문, 3차가 80 이상이냐 닫힌 질문. 그리고 뭉뚱그려서 너 이거 셋 중에 하나라도 네라고 했어? 하면 이것도 닫힌 질문이에요. 이걸 싸잡아 묶어서 닫힌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셋 중에 하나라도 80 넘니? 이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if의 조건이에요. if의 조건. 왜냐면 그냥 5어를 써서 이렇게 세 개를 쓰면 대답이 true, false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번 문제에서 맞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건 if인 거니까. 그러니까 if를 깔아놓고 조건 자리에 5어를 넣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 루틴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저 2번 결과 K3 여기다가 수식창 올라가고요. 여기다 if로 시작해야겠죠. 그러니까 if 함수가 주어지면 if를 먼저 쓰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면 if는 답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if가 나오면 if를 먼저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if를 쓰고 조건, 콤마, tf인데 근데 지금은 답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럼 그때는 그냥 합격, 불합격 이렇게 쓰는 요령이 생기겠죠. 굳이 뭐 tf 썼다가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 나중엔 세 개도 그냥 쓸 수 있어요. 합격, 불합격. 자, 그러면 이거 되게 좀 쉬워 보이는데 합격, 불합격 답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해야 합격이 되냐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조건이 셋 중에 하나라도 네라고 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5어예요. 셋 중에 하나라도 네라고 했니? 그럼 합격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OR 바로 열고 닫고로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게 3개죠. 3개. 그럼 저는 A, B, C라고 씁니다. 3개니까 1, 2, 3 써도 돼요. 그냥 뭐 가나다 써도 되고 3개라는 것만 표시해 놓는 거예요. A, B, C가 있으니까 하나씩 바꾸는 겁니다. A는 1차가 80 이상이냐였죠. 그 다음에 B는 2차가 80 이상. B는 3차가 80 이상. AND나 OR 함수가 나오면 안에 조건을 막 2개 이상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닫힌 질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몰 a에다가 그냥 1차 이렇게 쓰면 답이 안 나올 거란 말이지. true, false를 전제로 깔고 가는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논리 함수 파트는 닫힌 질문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푼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열린 질문 넣어놓고 열린 질문 쓰면 안 돼요?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죠. 닫힌 질문 쓰라고 말했는데 열린 질문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해야죠 그냥.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번에도 그 첫 번째 셀을 잡아서 땡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잡고 같이 내려가면 되겠죠. 그럼 얘는 참조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잡고
H3 2차 I3 3차 J3 이거 땡기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겠죠. 그럼 이게 답을 풀어봤는데 이걸 반대로도 풀 수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이제 여러분 실력 향상을 위해 뭐 커말 2급 자격증만 딸 거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전 살짝 좀 하드코어거든요. 저는 커말 1급도 가르치기 때문에 저의 모토는 그냥 함수를 잘하자 해요. 함수 잘하면 2급 딸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어려운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알려드리는 거는 시험이랑 관련은 없는데 그냥 논리가 좀 강화되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똑같은 문제를 지금 if 5잖아요. 저는 if and로 낼 거예요. if and로 낼 거를 풀 수 있지 않나?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라도 80 넘으면 합격이죠. 근데 and를 줬다 이렇게 되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라도 80 이상이면 합격. 그럼 반대로 말을 하면 셋 다 80 미만이면 불합격 아니에요? 셋 다 80 미만이면 불합격? 그럼 그때는 3개 다 줘. and. 그럼 요거가 5어로 이렇게 썼다면 이제 and도 3개는 맞죠? 네, 머리 좀 아파요 이거. 3개인 건 똑같죠? 3개니까 1, 2, 3차. 근데 이번엔 어떻게 가냐? 1차가 80 미만이냐고 봐야 되죠. 너 1차 80 미만이야? 네, 했다고 할게요. 2차 80 미만이니? 3차 80 미만이야? 이렇게 3개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애가 네 이랬다고 합시다. 그럼 셋 다 80 못 넘은 거잖아. 셋 다 80 못 넘으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이잖아요. 그럼 얘는 true가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을 시키는 조건인 거죠, 얘는. 근데 논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좀 논리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or and를 엄청 헷갈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이거 몰라도 2급은 합격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격증은 있는데 함수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계속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만 찾는 걸 하는 게 답은 다 써 있어요. 솔직히 답을 원하면 답지 보고 왼쪽부터 쭉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옆에 L3 비었잖아요. L3 이거 가서 if는 똑같지. 근데 이번에는 불합격을 시켜버릴 거예요. 불합격을. 합격을 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불합격을 시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조건 콤마 불합격 합격.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죠. 현상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5어를 쓰자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죠. 한 개라도 80 넘으면 합격시켜. 이런 긍정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부정적인 사람이죠. 아니 셋 다 80 못 넘으면 떨어뜨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를 가지고 두 가지 상황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함수 조합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실무에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상사가 나한테 이런 함수를 만들어라 하는데 무슨 함수 쓰라고 말을 해줄까요? 이 함수는 if와 or를 쓰면 좋단다 이렇게 말 안 하겠지. 그냥 알아서 해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지.
이때 이 조건은 AND죠? AND A, B, C. 이번에는 불합격을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1차가 80 미만이냐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죠. 2차가 80 미만이냐. 네, 이렇게 세팅하고 하나씩 바꿀 거예요. 1차 H3, 2차 I3, 3차 J3.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답이 똑같죠? 근데 이렇게 바꿔서 풀 때는 그 경계에 적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계. 그러니까 80 이상의 반대는 80 미만이잖아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이상 반대는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80) 이하면 안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80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그럼 불합격은 80 안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80 이하를 불합격 시켜버리면 안 된다고. 원래 80 이상은 합격이니까요. 그러니까 80부터가 합격이고 79부터가 불합격이라는 소리지. 그건 아시죠? 네. 네, 이렇게 해놓고 답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번에다가 if 5잖아요. 네, 이 정도를 메모를 해두시면 좋다 이거지. if and 써놓고 이렇게도 풀 수 있네.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네. 이 말이 되는 거니까. 같이 써보세요. 문구도 같이 써놓을까요, 제대로? 여기에서 지금 1, 2, 3차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근데 AND로 바꾸면 1차, 2차, 3차 점수 모두 8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지. 모두 해도 되고 각 해도 되고. 세 개 점수 각 80점 미만, 모두 80점 미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독해 문제예요. 모두 각을 AND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읽어봤을 때 아, 셋 다 돼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외우면 힘들어져요. 고정관념 박혀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언급을 아예 안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푸는 법도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AND OR는 그 솔직히 좀 그 본인의 독해력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책 많이 읽었다 그러면 쉽고 뭐 그런 느낌이라서 최대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키워드를 잡자면 중 하나라도 뭐 오어 느낌이구나. 뭐 외우는 건 아니지만 공부가 어차피 암기랑 이해 병행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두 각은 AND 느낌이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2번은 그래도 AND나 OR 중에 하나만 나온 거잖아요. 근데 3번은 AND OR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순서가 생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다가 문제 한번 보고 계시면 좋겠죠. 좀 쉬다가 3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